자, 주거비 곡선이네요. 한계 주거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져 있는 애가 자, 한계 교통비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여기 한계 주거비 앞에는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좀 붙여주시고요. 한계 교통비 앞에는 이렇게 플러스를 좀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랬을 때, 자, 좀 생각하시기에 이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있어야 좀 더, 자, 수월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거비 곡선과 교통비 곡선인데요. 얘네들의 기울기가 둘 다 우하향하죠. 기울기는 지금 서로 어쩌면 틀리지만, 어쨌든 우하향한다라는 것은요, 둘 다 도심에서 크고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걸 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상하죠? 주거비는 제가 앞에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우하향하는 모양이 이해가 되는데, 교통비는 오히려 외곽으로 갈수록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왜 우하향하냐? 이렇게 우상향해야지, 그죠? 자, 여기서 주거비와 교통비는요, 제가 설명한 주거비와 교통비는 전체 주거비와 전체 교통비, 총 주거비와 총 교통비를 설명을 한 것이고요. 이 그림은 지금 한계 주거비와 한계 교통비다라는 것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한계라는 게 뭐죠? 한계라는 것이 단위당이다라고 했죠. 자, 단위당, 우리가 기업의 이윤이 어디에서 극대화되느냐라고 할 때도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할 때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된다. 자, 단위당의 주거비와 단위당의 교통비래요. 자, 이런 개념이요. 즉, 자, 한계 주거비가 있고요. 한계 교통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단위당의 주거비와 단위당의 교통비의 변화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단위를 1k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단위당 얼마씩 감소하느냐, 1km당 얼마씩 변하느냐, 그 1km당의 감소분을 가리켜서 한계 주거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하면요, 그러면 증가하죠. 그러면 1km당 얼마씩 증가하느냐, 그 증가분을 한계 주거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예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커지는데 단위당 얼마씩 커지느냐, 그렇죠? 그 단위당의 변화분을 한계 교통비. 자, 이렇게 도심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감소하죠. 그럼 단위당 얼마씩 감소하느냐? 자, 그 1km당의 변화분, 감소분을 가리켜서 한계 교통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바로 단위당의 주거비와 단위당의 교통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1km당 단위당의 크기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도심의 1km와 외곽의 1km, 주거비의 경우는요, 단위당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도심의 1km와 외곽의 1km, 어디에서 더 클까요? 주거비는요, 그죠? 그래도 토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단위당의 크기를 비교해도 어디에서 주거비가 더 높을까요? 도심에서 주거비가 더 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외곽으로 갈수록 주거비가 낮아지더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주거비의 경우는요, 전체 총 주거비나 한계 주거비나 도심에서 크고 외곽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것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요, 자, 바로 이 교통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한계 교통비라는 것은요, 단위당에 그러면 도심에서 1km와 외곽에서 1km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도심의 1km와 외곽의 1km를 통과할 때요, 어디를 통과하기가 훨씬 더 힘들까요? 도심의 1km를 통과하기가 훨씬 더 힘들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교통비라고 하면, 교통비는 화폐 비용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교통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심에서 1km를 통과하기가 더 힘들더란 얘기예요. 자, 왜일까요? 원인은요, 바로 교통체증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단위당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한계 교통비는 오히려 어디서 더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도심에서 더 크고 외곽에서 더 작은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주의하실 부분, 자, 이 총 교통비와 한계 교통비의 화살표 방향이 틀리다라는 것을 첫 번째 주의를 하셔야 되죠. 전체 총 교통비는 오히려 외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외곽으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단위당의 한계 교통비는 오히려 도심이 더 크죠. 외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림에서 교통비 곡선 역시
한계 교통비로 그려놨기 때문에 우하향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 앞에 제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교통비 앞에는 플러스를 붙이시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이제는 전체 주거비와 전체 교통비를 지금 표현을 한 것인데요.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간다. 그러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감소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감소하는 주거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교통비는 자, 외곽으로 나갈수록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증가하는 교통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성립이 되려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감소하는 주거비가 증가하는 교통비보다 훨씬 더 크대요. 그죠? 내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교통비 늘어나지만 주거비는 감소하죠. 그런데 증가하는 교통비보다 감소하는 주거비가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심으로 다시 들어와야 될까요? 외곽으로 더 나가는 게 유리할까요? 내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나갈수록 증가하는 교통비보다 감소하는 주거비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럼 감소하는 주거비가 더 크니까 주거비 감소분이 더 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외곽으로 더 나가는 게 유리할 거란 얘기예요. 이럴 때는 외곽으로 더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자, 오히려 감소하는 주거비보다 자, 제가 외곽으로 나갈수록 증가하는 교통비가 더 커져 버렸대요. 그럼 증가하는 교통비가 더 크니까 이번에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럴 때는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 어디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냐면 바로 이 감소하는 한계 주거비와 자, 한계 교통비라는 것이 일치하는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바로 뭐가 결정된다? 최적의 주거 입지점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일치하는 지점에 누구나 입지해서 살려고 하더란 얘기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실 결론이죠. 어디가 최적의 주거 입지점이냐? 자, 요 그림을 통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요 하얀 선이 주거비 곡선이고 노란 선이 자, 교통비 곡선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도심에 살다가 외곽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요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요쯤에 딱 입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자, 어떤 곡선이 더 위에 있죠? 증가하는 교통비보다 감소하는 주거비가 더 크더란 얘기요. 자, 그럼 내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그렇죠? 증가하는 교통비보다 감소하는 주거비가 더 크다. 이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외곽으로 더 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또 뒤로 가버렸어요. 외곽으로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어느 시점부터는요, 분명히 노란 선이 위로 올라와 버렸죠. 감소하는 주거비보다 증가하는 교통비가 더 커져버리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어떻게 해요? 도심으로 들어오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최적의 주거 입지가 어디에서 결정된다? 바로 얘네 둘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그렇죠? 여기가 바로 최적의 주거 입지점이 되더란 얘기예요. 즉 바로 이 주거비와 교통비라는 것이 일치하는 만나는 지점에서 최적의 주거 입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소득 안에서, 내 소득 안에서 얘네 둘이 일치하는 지점에 누구나 입지해서 살려고 하더란 얘기예요. 비용이 가장 극소화되는 지점.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까지 우리가 다양한 곳에 입지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위치가 얘네들이 일치하는 지점에 누구나 입지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 위치가 바로 최적의 주거 입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최적의 주거 입지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책을 한번 보시면요. 자, 234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자, 그 네모 1번의 주거의 선택 기준 밑에 가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에 가시면 자, 최소 비용 지점은 총 주거비와 총 교통비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되는데 이때 총 주거비는 자, 이게 한 개 주거비가 아니죠. 전체 총 주거비예요. 총 주거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라고 했고요. 도심이 더 크죠. 전체 총 주거비는 총 교통비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져서 외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현재의 지점에서 외곽으로 나갈 경우, 그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간다라고 했어요. 외곽으로 나갈 경우 감소하는 주거비가 증가하는 교통비보다 더 크대요. 그죠? 그럼 교통비 늘어나지만 주거비 감소 부분이 더 크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했고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에는요, 증가하는 교통비가 더 커져 버릴 때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네모 2번에 한 개 주거비용과 한 개 교통비용으로 가시면, 자, 한 개 주거비용이란, 자, 동그라미 1번 단위거리당 주거비 변화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단위거리를 1km라고 한다면 1km당의 변화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한 개 주거비의 경우 도심으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자, 도심으로 들어온다라면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증분이 될 것이고, 외곽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감소한다라고 했죠. 감소분이 될 거란 얘기요. 자, 그러나 한 개 주거비 역시 도심에서 크고 외곽에서 작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 동그라미 3번에 한 개 주거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감소하므로, 자, 한 개 주거비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통비 곡선도 마찬가지였죠. 가로 2번에 한 개 교통비라는 것은 단위거리당 교통비 변화분을 말한다. 자, 이때 바로 교통비의 경우도 도심으로 들어온다. 그럼 오히려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감소분이 될 것이고, 외곽으로 나갈 때는 증가하죠. 그러면 단위당 얼마씩 늘어나느냐? 자, 단위당의 그죠, 증분을, 자, 우리가 한 개 교통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특히 동그라미 2번 지문 주의하셔야 되죠. 자, 총 교통비는 뭐라 그랬죠? 전체 총 교통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오히려 증가하지만, 그죠? 자, 증가폭은 계속 체감함으로 한 개 교통비는, 그죠? 한 개